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10년간 한 우물을 파고서도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연한 기회에 상승곡선을 타며 극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우연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해요. 기왕이면 우연한 기회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오늘은 혼다켄 저자의 원하는 대로 산다와 함께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우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최고의 자신이 100점 만점이라면 지금의 당신은 몇 점인가요? 누구나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을 때죠.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고 여러 속박에 사로잡혀 그 바람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지 않으셨나요? 꿈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그리기만 할 뿐 제대로 마주할 시간도 여유도 없을지 모릅니다. 필자도 오랜 시간 그랬어요. 하지만 어느 날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자 라고 말이죠. 이렇게 다짐한 후부터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만남이 생기고 꿈이 차례차례 이루어졌죠. 그리고 본 적 없는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간단하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미래의 한 부분을 결정하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최고의 미래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차원 상승입니다. 차원 상승이란 자신이 크게 버전업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와 같은 일을 해도 주목도가 달라진다거나 보수가 몇 배로 오른다거나 일의 폭이 극적으로 넓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차원 상승입니다. 인생에 차원 상승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건 20대 중반 무렵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보니 단계별로 출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룻밤 사이에 화제의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직업이어도 수입이 몇 배가 차이 난다는 것도 알았죠.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러다 문득 차원 상승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간 한 우물을 파고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극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사도 비슷했어요. 몇 년간 소규모인 곳이 있는가 하면 몇 년 만에 크게 성장하여 상장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무명이었던 사람이 단 몇 개월 만에 세계적인 톱스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정계, 스포츠, 예능계에서도 자주 볼 수 있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살펴봤어요. 차원 상승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직, 유학, 결혼, 출산, 이혼, 이직, 독립 등 인생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연인, 멘토, 일, 땅, 라이프워크, 사고방식 등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승진, 창업, 프리랜서, 퇴직 등 일하는 방식이 변화했어요. 자격증 취득, 작품 완성, 창업 몇 주년, 높은 매출 상승, 좋은 평가, 대기록, 상장 등 무언가의 달성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위로 취임, 무슨 상을 수상, 무엇으로 데뷔, 대표 선발, 당선 등
사회적인 지위 획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평소 만나는 사람, 사는 장소, 수익 금액, 돈벌이, 인생의 리듬 감각, 사회적 위치, 영향력 등이 단번에 싹 바뀔 수 있습니다. 차원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죠. 차원 상승을 하면 인생이 확 바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소원 달성 과정에서 필요한 불안이라고 머리는 알고 있어도 막상 주변 상황이 변할 조짐이 보이면 두려워하죠. 불안해지느니 그냥 이대로 지내자 하고 안전지향이 돼버립니다. 변화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원시 시대에는 공포가 일상이었을 거예요. 살기 위해 동물을 죽여야 했을 때고 때로는 맹수가 도사리는 초원에 나가 사냥해야 했을 테죠. 이런 상황에서 초원에 나가는 이는 분명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나는 절대 맹수와 만나지 않을 거야. 나한테 맡겨. 하고 동굴에 나섰겠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맹수에게 잡아먹혀 돌아오지 못했을 테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 대부분은 동굴 밖은 정말 위험해. 나는 절대로 동굴에서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쟁이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겁쟁이의 자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느니 그냥 이대로 안전한 동굴 속에 있자 라고 생각한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의 자손인 것이죠. 하지만 안전지향인 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차원 상승을 일으키겠다고 생각하면 안전지향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필요는 없어요.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조금씩 안정지향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선택지에서 무엇을 고를지 고민 중이라고 해보죠. 이때 가장 두려운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산다면 언제나 입은 비슷한 디자인과 색이 아닌 입었을 때 가장 두근거리는 옷을 고르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쪽 혹은 두근거리는 쪽을 선택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용솟음 칩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본능과 최고의 인생을 살려는 본능 스위치에 모두 불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스위치가 켜지면 인생은 재미있게 변합니다. 선택이 두렵다면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불안이나 두근거림은 차원 상승의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정말 나에게 좋을까? 나는 무리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달콤할 리 없어.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여기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굉장해. 정말 멋져.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어떻게 될까? 만약 이런 감정이 솟아난다면 차원 상승 신호가 아닐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도 고민이 될 때는 가장 두려운 것이나 가장 두근거리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이것은 안정지향에서 벗어나는 훈련인 동시에 차원 상승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차원 상승은 언제나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해요.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 손을 뻗어주어 차원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적극적으로 만남을 찾는 사람은 차원 상승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남을 찾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생이 더 재미있게 되고 운이 좀 더 쉽게 열릴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차원 상승을 떠올려 보세요. 인생이 크게 바뀌었거나 생활 패턴이 싹 바뀌었을 때 누군가 만나지 않으셨나요? 인생의 무대가 바뀔 때 귀인이라고 불릴 만한 일을 만났을 거예요. 인생을 바꿔주는 은인 말이죠. 학교 선생님, 동아리 선배, 일로 알게 된 경영자, 친척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직, 창업, 결혼과 같은 형태로 말이죠. 귀인은 성공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 취미활동 동호인처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차원 상승시켜줄 거예요. 이런 드라마가 있어서 인생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유격자에게 편지를 써서 추천을 부탁하거나 함께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싱크로니티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자신의 인생을 열어줄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기회일지도 몰라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싱크로니시티는 유명인이나 성공한 사람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니까요. 차원 상승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있던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가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세계를 보게 되고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발상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시점으로 사물을 보게 되실 거예요. 세계에서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와 만나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상을 해야 할지 실감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에 사는 사람의 감각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강연회를 할 때 100명 앞에서 말하는 것과 5,000명 앞에서 말하는 것은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100명의 강연회만 했다면 5,000명에게 강연하는 감각을 모릅니다. 이런 감각을 유사하게라도 맛보고 나면 그제야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을 벌고 처음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20억, 30억을 벌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세계적 기업의 창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를 창업할 때에는 단지 내가 살아가는 것을 생각했고 다음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생각했다. 얼마 안 있어 회사 직원의 생활을 생각하게 됐고 이후에는 지역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방, 국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세계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차원이 상승함에 따라 보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보이는 것이 다르면 꿈이나 목표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미래를 설정하는 방법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 정말 에너지가 있는 일부 천재는 다른 세계에 저절로 향하게 돼요. 예를 들어 천재 피아니스트가 해외에서 활약하는 경우 말이죠. 그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세계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자력으로 다른 세계에 가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른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해외에서 활약하고 싶다면 이미 해외에서 활약하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을 가장한 기회, 싱크로니시티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싱크로니시티는 어느 정도의 원칙을 알면 누구나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을 때 누구나 이거 느낌이 좋은데? 라거나 어쩐지 안 좋은 느낌이 든다 라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두근거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거다 라고 느끼는 것, 그것을 하시면 돼요. 어쩌면 그 일이 사회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직감을 믿지 않고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인생이 좋은 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싱크로니시티를 해석할 때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야말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노라는 신호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럴 때가 파고들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단기 유학을 하려고 결심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에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움은 수중에 돈이 적은 데에서 오는 느낌이고 유학에 대한 느낌은 아닙니다. 유학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마침 친구에게 해외 다녀왔어. 정말 재미있더라. 라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신기하게도 여러 곳에서 같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싱크로니시티가 일어나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학원에 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가 대학원에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날 저녁 시청하던 TV에서 대학원에 가는 예능인의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니 대학원에 간 사원에 대해서 무급이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내용이 공지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산이 통장에 들어와서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마침 가려고 했던 대학원 학비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대학원에 가세요 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야겠죠. 때때로 싱크로니시티가 조금 더 선명한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무언가로 고민할 때 지금 안 하면 안 되지 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체념하고 뛰어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싱크로니시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재미있는 정보로 고민의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때때로 유머 넘치는 싱크로니시티가 오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늘 신뢰하고 익숙한 지인과 동료와만 보내고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안정된 생활에 흠뻑 젖어 있으면 차원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정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래가 불안하면 지금 이대로 살자고 움직임을 멈춰버려요. 그러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 불안을 두근거림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어요. 불안을 두근거림으로 바꾸면 안정에서 벗어나기 쉬워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불안을 느낀다면 동시에 매력을 찾아보는 게 바로 비결입니다. 어렴풋이 내 회사를 일으키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는 좀처럼
내 꿈은 경영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경영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쉽사리 취하지도 않죠. 독립해도 매상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생활할 수 있을까? 하고 불안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불안과 동시에 경영자가 된다면 정말 인생이 재미있어질 거야 라는 두근거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는 고백 후를 떠올리며 차일지도 몰라. 잘 안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할 겁니다. 하지만 불안과 동시에 잘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두근거림도 있을 거예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동시에 성공한다면 많은 돈이 들어올 테고 행복하겠지? 라는 두근거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불안을 느낀다면 동시에 매력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을 느끼면 그대로 멈춰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인은 학교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시험에는 항상 정답이 단 하나뿐이었어요. 4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답은 그중 단 하나이고 남은 3개는 틀린 것입니다. 즉, 우리는 75%의 확률로 틀린 인생을 무리하게 강요받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고 선택한 길에서 결과를 내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모두 정답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결과를 내시면 됩니다. 자신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거나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어집니다. 싱크로니스트를 만나거나 소원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인생이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순풍에 돛단 듯한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순식간에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으로 앞길이 턱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거나 혹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휘말리는 경우 말이죠.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을 엑스팩터라고 합니다. 필자의 인생에서 큰 사건만 세어봐도 10번 이상,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매주 발생했다고 할 만큼 잘 풀리지 않는 상황과 맞닥뜨렸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엑스팩터가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나 왜 자신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끝내 원인을 찾지 못할 겁니다. 필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단 멈춰서서 모든 각도에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차분해질 때까지 왜라고 무리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처리해야 하는 일을 담담하게 해 나갑니다.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그 의미를 알게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모른 채로 있을지도 모르죠. 바라는 것은 뭐든 이루어지고 생각한 대로 뭐든 실현된다는 생각은 단순한 착각입니다. 바라기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이 필요하죠.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생은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작다는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최악이다 라고 생각한 것도 먼 훗날에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예상한다 해도 무언가 커다란 힘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에 의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X팩터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길을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상황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여기는 아니다 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분명 인생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대단한 장소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생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불안이나 걱정에서 해소될 수 있어요. 불안이나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즐겁고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원 실현을 위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는 일을 최소 하루 5분이라도 하세요. 소원 실현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저자의 강연에 갔을 땐 좋아,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일이나 잡무에 쫓겨서 소원 실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전 생활을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가슴 뛰는 일을, 설레는 일을 하루에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매일 하고 있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요?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성인은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떤 것에 두근거리고 설레는지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죠. 소원 실현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소원을 실현할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는 행동이에요.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전원을 켜지 않으면 컴퓨터가 구동되지 않는 것처럼 에너지가 부족하면 소원 실현을 위한 행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두근두근 설레는 일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일을 하면 에너지가 계속 충전돼요. 만약 당신이 소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생활이 바빴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선 하루에 최소 5분 두근두근 설레는 일을 해보세요. 꼭 개인적인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중에도 두근두근 설레는 부분은 분명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업무 중에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 하는 일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요령을 강구해서라도 즐거운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충전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해 두근거리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립니다. 업무나 개인적으로 두근두근 설레는 일을 하면 에너지가 충전되어 다음 차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떠올리세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지금부터 당신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작게나마
한 걸음 내디딜 때 꿈을 향한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환상일지라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이룰 수 있어요. 인생은 신기한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해 보시며 싱크로니시티로 최고의 미래를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혼다켄 저자의 원하는 대로 산다와 함께 했습니다. 혼다켄 저자의 책은 대체적으로 특징이 있죠. 쉽고 유쾌하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원하는 대로 산다에서는 그가 깨달은 소원 이루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끌어당긴 법칙과는 좀 달라요. 그만의 실제 경험이 담긴 좀 특별한 소원 달성법이었어요. 오늘은 그중 한 단계에 속하는 차원 상승 일으키는 법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싱크로니시티 단어 자체만의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도약하는 과정에서는 늘 싱크로니시티가 존재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싱크로니시티를 통해 내 인생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안다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빠르게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참 흥미로워서 추천하고 싶은데 현재는 아쉽게도 절판이 되었어요. 강력하게 추천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의 이야기를 계기로 나에게 온 기인을 알아본다든지 싱크로니시티를 캐치하셔서 우연히 온 기회를 빠르게 잡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두근거리는 최고의 미래를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합니다.